안녕하세요. 어, 가방, 이거는 미니 크로스백이고요. 다들 아시는 메이커를 너무 예뻐가지고 도안 보고 망으로 떠봤거든요. 손뜨개를 할지 모르는 분도 망은 십자수 하듯이 바늘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수를 놓으시면 되는 거라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단지 인내만 있으시면 되세요. 이거는 어, 줄을 떼시고 조그만하게 이렇게 뭐 파티용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크로스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작긴 한데 많이 들어가요. 차키도 들어가고 제 거 핸드폰도 들어가고도 훨씬 남고, 뭐 소지품은 지갑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로 이렇게 많이들 좋아하시는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각각 망을 수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안쪽에는 접착으로 되어 있는 안감 붙여서 간편하게 만들어졌거든요. 이걸로 먼저 알려드리면, 사이즈는 가로가 16cm, 세로가 19.8cm 되고, 바닥면은 5.3cm 나오네요. 이렇게 찌그만한 가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사이즈 조정은 가능하신데, 저는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들 좋아하시는 크기로 했어요. 28.4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가로 28.4에 세로 23, 그리고 면은 12cm 이렇게 되네요. 원리를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바닥, 양옆, 그리고 앞면, 뒷면 재단을 하면 돼요. 큰 가방이든 작은 가방이든 같아요. 제가 미리 미니 사이즈로 잘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앞판, 뒷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옆판이 두 개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밑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각각 수를 놓으시고, 그 접착 안감, 저는 안감이 접착 안감으로 하는 걸 선택했는데, 그 미싱할 줄 아시거나 잘 하시는 곳을 아시는 분들은 안감을 직접 해서 이렇게 꿰매 주시는 방법이 깔끔하실 거예요. 접착 안감은 아무래도 그렇게 천으로 된 안감보다는 퀄리티는 조금 떨어져요. 이 망은 보통 우리가 그 가방 망으로 쓰는 일반 큰 망, 이거보다 훨씬 작은 미세망이에요. 그래서 이 보통 사이즈 이거는 망 크기가 3mm 정도 되거든요. 이 안에 네모가. 미세망은 1.6, 1.8, 1.6, 뭐 1.5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 촘촘해서, 이 미세망을 뜰 때는 돗바늘이 우리 보통 사용하는 큰 돗바늘이잖아요. 이거 아니고요. 미세 돗바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미세망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미세 돗바늘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튤립에서 구매했고요. 미세망은
이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완전 작지 않아도 돼요. 이 실을 안다리아, 에코 안다리아로 할 거거든요. 근데 에코 안다리아가 그렇게 얇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에코 안다리아를 감고 이렇게 바늘 귀에 넣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두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귀가 되어야 됩니다. 미세 돗바늘까지 준비하시면은 준비가 됐고요. 이 도안은 제가 어, 인터넷 웹사이트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뒤져가지고 검색해가지고 이 메이커하고 또 가방 도안 이렇게 검색해서 나온 거 출력해서 저는 그냥 간편하게 요걸로 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가방 원작을 보고 너무 예뻐서 저거는 너무 꼭 갖고 싶다. 안다리아로 꼭 떠야겠다 해가지고 막 검색해서 했는데요. 이 도안으로 이제 저는 썼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도안이 있더라고요. 편하신 거, 본인이 좋아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 배지만 그 원작도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원작 보시고 칸수 생각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안 보면서 이거 스티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스티치도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형광펜으로 그냥 문구점에서 파는 형광펜으로 이렇게 칸수를 세서 위에서 5칸을 띄고 여기도 밑에도 똑같이 5칸을 띄고 이런 식으로 칸수를 세서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그 옆면에는 작은 사이즈는 사실은 무늬가 없거든요. 바닥면이나 옆면에는 원래 무늬 없어요. 그런데 앞면하고 뒷면만 무늬 있는데 저는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이거 작은 걸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원래 원작은 뿌띠 사이즈는 이렇게 바닥이나 옆면은 무늬가 없어요. 이 무늬 할 건데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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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해가지고 가운데만 이렇게 5칸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대로 저는 미리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스티치 하는 거는 너무 간단해요. 뭐 알려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바늘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거는 이제 모래색인데 약간 펄이 있고 23번이에요. 에코 안다리아 실이고요. 검정색하고 모래색 할 거예요. 황금색 같기도 하고 모래색 이렇게 한쪽으로 그 십자수 하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방향만 같으면 돼요. 이렇게 뒤실 길지 않고 그냥 그렇게 뭐 많이 안 잡아도 되더라고요. 조금씩만 잡아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안감을 할 거라서 뒷면이 그렇게 많이 막 신경 쓰게 깔끔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 망 때문에 안감을 안 하면 또 너무 그 퀄리티가 떨어져요. 고급스럽지 않아서 망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망하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어, 그 뒷면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한 면으로만 오른쪽이 위든 왼쪽이 위든 한쪽 면을 정해서 그냥 편하신 대로 쭉 그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먼저 그 로고 무늬를 저는 모래색으로 싹 해주고 모래색이라고 하나 낙타색이라고 하나 하여간 다 해주고 나중에 그 로고가 빠진 바탕 부분을 검정색으로 메워주면 되게 쉽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무늬 뜨는 거는 되게 어렵지 않죠. 이거 애들도 해요. 진짜 뜨개질 아무것도 모르고 코바늘도 안 잡으신 분들도 이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잡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망가방 저는 되게 좋아해요. 고급스러워 보이고 음, 각이 딱딱 나오는 가방을 제가 좋아하니까 망가방만큼 각이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로고를 다 해주고 이제 이 색이 끝나고 나면 검정색도 바탕 다 해주고 이렇게 그 앞판, 뒷판, 양옆판, 밑판 그래서 총 5개의 면을 다 이렇게 떠서 준비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어 이제 그 모여주는 거, 합체해 주는 거 그거까지 이제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그 부자재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부자재를 좀 썼는데 손잡이라든지 그리고 큰 가방은 가방 밑에 그 쇠꼬발인가 그렇게 이렇게 그 바닥면에다가 징 해줬고 작은 뿌띠는 안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핸들 가죽 제품 핸들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그 직접 만들지 않고 사는 거라서 그것이 조금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자재 값은 조금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실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요. 이 작은 거는 작은 거 큰 거 같이 싹 했고 저는 이 가방을 똑같은 그 도안으로 사이즈를 대중소 해갖고 3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총 실이 몇 개 들어갔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은 거 같은 경우는 그 거의 검정색 하나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 모래색은 엄청 많이 남아요. 엄청 많이 남고 큰 가방 같은 경우에도 검정색이 2~3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모래색도 거의 1개, 그러니까 작은 거랑 큰 거랑 합쳐가지고 2개도 안 걸려요. 그래서 실이 굉장히 조금 드니까 보통 가방 하면은 실값이 좀 비싸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실이 많이 안 들고 대신에 이제 핸들만 그리고 가방망을 좀 사야 되잖아요. 가방망, 미세망은 그냥 일반 가방망보다 조금 비싸요. 미세망값 그 정도만 조금 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가성비 굉장히 고급집니다. 이렇게 금방금방 하거든요. 되게 금방 하고 장점이 털실처럼 이렇게 뭐 어디 갈 때 막 이렇게 바리바리 싸갖고 가지 않고 얘는 진짜 어, 가지고 나가서 하기가 좋아요. 어디 나갈 때 외출할 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뭐 아주 간단하게 가지고 나가고 그렇게 많이 막 그 많이 공간도 안 차지하고 아주 가벼워요. 뜨기가 짬짬이 뜨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대신에 단점은 저는 이제 한꺼번에 3개를 떠서 그런지 좀 그 어깨가 아팠어요. 왜냐면 실을 자꾸 이렇게 뺐다 뺐 넣었다 뺐다 해야 되니까 어깨가 자꾸 움직여지니까 제가 어깨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어깨가 좀 아프다는 단점? 그거 말고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지금 무늬가 나오고 있죠. 이것도 되게 이제 많이 하시면 익숙해지시면 되게 빨라져요. 그리고 안다리아 실이 뜨게 할 때도 물론 얘가 한 번씩 그 실 자체가 반을 왔다 갔다 하면 꼬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꼬임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바늘 끝에 한 번씩 이렇게 돌려가지고 풀어줘서 하시면 됩니다. 풀어줘서 해야지 넓게 나오니까 나중에 스팀을 준다고 하더라도 뜰 때도 이렇게 한 번씩 풀어주시면서
바늘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망뜨개를 이제 무늬 다 해줬거든요. 앞면, 뒷면하고 양옆에 2장, 그리고 바닥면 이렇게 해서 5개 면이 다 됐고요. 이쪽 양옆하고 바닥은 제가 미리 접착 안감을 다 붙여줬는데, 보시면 바깥에 이렇게 합체해줄 부분, 맨 가상, 테두리, 이 면은 좀 안쪽으로 들어가게 붙여야 접착면이 그 바늘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걸리지 않아서 편하게 깔끔하게 꼬매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쪽으로 띄어서 붙여준다는 거다고요. 만약에 이 뿌띠 같은 경우에는 앞면 뒷면에다가 이 핸들을 이렇게 달아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다른 핸들로 해서 옆으로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시면은 이쪽에다가 뭐 디링을 걸으시거나 이렇게 꼬매시거나 이렇게 옆면으로 꼬매고 핸들을 꼬매고 나서 접착을 붙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뒷면은 지금 접착 안감 안 붙여줬는데 이게 핸들을 먼저 꼬매고 나서 그 다음에 붙여주는 게 깔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붙여줄 때는 핸들을, 이 뿌띠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이렇게 무늬가 침범을 거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게만 만약에 이렇게 가려진다고 하더라도 포인트 맞춰 가지고 이렇게 같게 꼬매 주시면 됩니다. 그 꼬맬 때는 일반 바늘이고요. 끝이 뾰족한 일반 바늘이고, 이거는 이제 가죽 꼬매 줄 때 사용하는 이런 실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면사 이거는 좀 약해서 낚싯바늘은 투명색이잖아요. 낚싯바늘은 조금 또 이 가죽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가죽 꼬매줄 때 하는 그 폴리 성분이죠. 나일론 성분인가? 하여간 그 실로 꼬매주도록 하겠습니다. 꼬매실 때는 조금 천천히 꼬매게 되더라고요. 빨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바닥 이렇게 가방 핸들 바느질 해주고 그리고 또 진행할게요. 핸들 다 이렇게 바느질 해줬는데요. 이제 이거를 다 이제 조립 완성 연결해 줄게요. 어떤 식이냐면 앞뒤판하고요. 그리고 바닥, 양옆 이런 식으로 다 준비가 되면 이제 핸들 하고 나서 앞뒷면에 잘라놓은 접착 안감 붙이고 연결해서 꼬매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접착면이 이 가방은 이제 찌끈만 해서 제가 한꺼번에 띄어서 붙일 건데, 큰 거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다 붙어고 난리 나니까요. 조금씩 끝에서부터 붙이시면 됩니다. 이거는 찌끈만 해서 그냥 한 번에 붙일게요.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얘가 약간 이제 늘려 붙이면 늘어나기도 합니다. 밀리지 않고 그냥 안쪽으로 좀 들어가게끔 붙이고, 여기 이쪽 부분은 조금 더 나간 것 같은데요. 조금 안쪽으로 붙일게요. 크게 재단이 됐으면 붙이고 나서 조금 모서리를 잘라줘도 돼요. 이렇게. 맨 끝에 면은 이제 바느질로 꼬맬 때 이게 접착이 안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바늘을 통과하면 잘 안 들어가고 꼬매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안쪽으로 붙인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핸들을 꼬매고 나서 이렇게 붙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이제 조립을 할게요. 먼저 제일 처음으로 할 거는 여기 바닥에 붙어 있는 내면을 꼬맬 건데, 어떤 식으로 꼬매냐면 이렇게 앞면과 바닥면이잖아요. 이거를 같은 칸 이렇게 연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안다리아 검정색 실로 둘러줄 거고요. 여기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번 더 이 안다리아 실도 잘 찢어지는 실이잖아요. 그래서 오래 사용하면 여기 테두리 부분이 조금 닳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종이실 특성상 얘가 딱불로도 붙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년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헐었길래 딱풀로 여기 테두리 부분을 칠했더니 이게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냥 1년 사용하고 나서 어, 테두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혼자서 그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특별할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안다리아 줄로 감침질이라고 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앞면과 바닥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은 이제 옆면이잖아요. 바닥에 옆면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끝나면 또 여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꼬매주고, 또 여기도 이렇게 꼬매주고, 네 면을 이렇게 다 꼬매주는 거예요. 돌돌돌돌 감춰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 아마 이렇게 하면 한 바퀴 하면 여기로 끝날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자르고 또 여기도 연결해서 이 두 면을 이렇게 하고 자르고 또 연결하고 자르고 연결하고 자르고, 이렇게 네 면을 다 이렇게 해주시면 가방 형태가 딱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올게요. 방금 이제 다 했어요. 이거는 안감을 갈색으로 달아줬는데요. 이 느낌이 얘는 되게 차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했는데, 얘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화사하다 그러나 화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로스까지 해서 같이 먼저 만들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구성을 같이 하면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크로스 끈을 붙일 수도 있고 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부자재 이렇게 안 하고 완전 찌끔만한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 부자재 가방 속에서 못 찾아가지고 이걸로 했어요.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일단 이걸로 붙였고, 전 이걸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부자재는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얘보다 더 작게 샘플로 지금 제작 과정 알려드리느라고 더 작게 했고요. 이렇게 사이즈 맞추시면 됩니다. 무늬도 이게 훨씬 화려하게 예쁘거든요. 이걸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같은 도안으로 해서 사이즈만 크잖아요. 그래서 요 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가방 여밈으로 열고 닫고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끔 이걸로 해줬고요. 그리고 안감은 이제 접착 안감, 이거를 두 겹을 이렇게 겹쳐서
여기다가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 줬어요. 이거는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해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있는 것이 사용하기는 편하더라고요. 핸드폰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일자로 가방 핸들 가죽 달아줬어요. 이 고급스럽게. 그리고 이렇게 속고발도 달고 나서 안감을 붙여줘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잘 사용하시면 되고, 얘는 선물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뜨개를 전혀 못하는 분들도 얘는 이제 뭐 바느질만 하시면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망뜨기 하고 나서 조립하는 거, 그게 조금 손이 많이 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렵지는 않아요. 조립하는 것만 신경 써서 하면 되고, 조립할 때 여기 이렇게 여기 사이를 이렇게 바늘로 감춰서 꼬매는데 저는 이제 손가락이 아프더라고요. 바늘 당길 때. 그래서 이런 도구, 공구라고 해야 되나? 니퍼인가? 하여간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바늘 빼줬어요. 나중에 빡빡할 때는 만들어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